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우리 암 환우들이 이 성격하고 또 생활 패턴하고 호르몬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암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교감신경이 뭔지, 부교감신경이 뭔지, 무슨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암 체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일종의 성격도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암 체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암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암도 빨리 치유가 되고 또 만약에 수술 항암으로 암을 완치를 했다 하더라도 재발을 하지 않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암을 갖고 있고 수술 항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자연치유를 하고 있지만 이걸 줄여서 완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이런저런 요법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 한편 암세포를 만들지 않는 성격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엄청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세포가 쉽게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성격, 이 호르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르몬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너무 높아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너무 즐거움만 늘 갖고 사람이 살 수는 없죠. 늘 웃고 살면 보기에 좋을 수 있지만 심각할 땐 또 심각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정신질환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우울증,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로 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 역시 정신질환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게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밸런스가 참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암이든 어떤 질환이든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호르몬 밸런스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제대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오게 하려면 호르몬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르몬은 체내 시계 리듬에 따라서 분비량이나 분비 리듬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늘 올빼미 생활을 지속한다든가 그러니까 밤늦게 잠 안 자고 일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올빼미 생활을 지속한다든가 또 식사를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렇게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또 하루 종일 먹는 행동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뭐 TV에 보니까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 밥 먹고 또 소파에 들어누워서 또 과자를 먹고 TV를 보면서 계속 입으로 뭘 넣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행동은 생활 리듬이 깨져서 호르몬 리듬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서도 살이 찔 수 있지만 이 호르몬이 깨지면 또 살이 찔 수도 있고 또 어떤 호르몬이 깨지면 너무 마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 밸런스 높이는 방법 제일 첫째는 매일 반드시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같은 시각에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9시 되면 졸려요. 서울에서는 거의 한 10시, 11시 돼도 막 잠이 안 올 땐 책 보다가 어떤 때 12시 넘겨서도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9시 되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졸려서. 그래서 딱 자면 거의 새벽 4시, 5시 그때는 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이미 몸에 딱 이렇게 자연 속에서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패턴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밸런스가 좋은 식단으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정말 많은 우리 암 환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먹는 거에 너무 내 몸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바쁠 때는 한 끼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또 뭐 그냥 길거리에서 사서 대충 먹고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래서 내 몸을 너무 하대를 한 것 같다. 내 몸을. 그런 얘기를 오늘 저녁에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어느 암 환우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밥을 먹으면서 이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이런 식단으로 늘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 밸런스 좋은 식단으로 새끼를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암 환자들 암의 그 원인에 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도 참 운동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할 시간이 있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가만히 앉아서 하는 행동 그런 걸 좋아했던 성격이 또 건강을 더 망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를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잠시 춤을 추는 그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과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처리를 사람마다 그 감정 처리를 하는 어찌 보면 그것도 기술일 수도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말을 들어도 금방 털어버리고 그게 금방 내 기분 전환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꽁 해가지고 그걸 한 석 달 열흘 갖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감정 처리를 하는 방식 또한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내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또 생각의 방향이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 호르몬이다. 또 다른 말로 애정 호르몬이다 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막 얘기도 하고
교제를 하고, 예, 저도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막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배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애정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게 내가 뭐 막 이성적으로 막 열렬히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나 뭐 내 자식이나 이 가족들이 한마디를 툭 던졌을 때 그 말이 나한테 애정이 섞인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일상적인 뭐 이기적인 말인지 이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는 암환우 한 분은 참 그분은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신데 참 속상해요. 그분 생각하면. 근데 참 착한 분이었어요. 정말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 번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발이 됐다고, 병원에서 재발이 됐다고 했을 때 남편의 첫 마디가 너 죽으면 내 밥은 누가 해주냐? 그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속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싸울 것 같아요. 남편하고. 네 밥이 더 중요하냐? 내 목숨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좀 싸워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말을 못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속상했어요. 이렇게 되게 착해갖고 말 한마디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호전되지를 못하고 소천을 했는데 그런 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그런 게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가족 간에도 서로 또 이게 암환우한테는 가족도 정말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강력한 집념을 보여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풍부하게 생성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 생활 습관이 사교적이라야 좋다. 근데 제가 아는 암환우 한 분은 정말 사교적이더라고요. 막 저한테도 막 뭐 한 번 만나면 바로 언니 하고 또 뭐 사진을 수시로 보내오는데 즐겁게 노는 거 뭐 또 벨리 댄스 같은 거 배우면서 막 그런 거 사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왜 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이 왜 암에 걸렸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 분은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암에서. 그래서 참 그런 성격이 우리가 그게 뭐 내가 타고난 성격이 그렇지 못한데 뭐 이렇게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좀 사교적인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비사교적입니다. 성격이. 비사교적이라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다음에 안 오면 그만이지 그냥 참고 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소극적이고 비사교적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저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데에서도 암환우들이 혼자 와서 이제 기거하시는 분들, 부부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면 뭐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좀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서 혼자 오신 분 옆에 제 밥상을 들고 갑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혼자 오면 굉장히 외롭고 참
이런 데 와서 다른 사람들끼리는 또 자기네들끼리 막 좀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니까 알고 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어색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 또 뭘 하고 오셨냐, 항암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 서로 하다 보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혼자 외로운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제 자신의 성격을 좀 바꾸는 측면에서도 제가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사교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 옥시토신을 많이 나오게 하고 행복감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절한 마음 이걸 자꾸 표현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건강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원장님하고도 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환자들 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별로 좋아지지 않고 그냥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좋아지는 분들은 늘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뭐 음식도 맛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좋아요, 공기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모든 거에 이렇게 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성격들은 거의 뭐 말을 뚱하니 안 하고 좀 불만을 표출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치유의 그 속도가 느리더라 이런 걸 관찰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치유의 속도와 이런 성격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마음의 부담을 자꾸 느끼고 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근데 우리 암 한우들은 늘 우리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교감신경이 약간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이 약간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의 우위가 늘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감신경 우위의 성격이 암에 잘 걸리더라 이런 게 아보도르 교수의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암 환자들은.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증가하면 행복 호르몬, 쾌락 호르몬 이런 건 다시 또 떨어진다고 하고 늘 이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처럼 호르몬 역시 이 즐거운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행복 호르몬과 또 이런 그 마이너스 반응을 보이는 불행한 호르몬이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늘 높아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막 증가해서 행복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면 전체 몸의 건강 반응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즐거울 때는 막 웃고 가능하면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는 습관이 우리를 빨리 치유의 길로 안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호르몬 낭비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에는. 어떤 일로 고민을 하면서 강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됩니다. 대량 분비되는데 물론 코르티솔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주 없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걸 맞춰야 되는데 계속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호르몬에 계속 노출이 돼버리면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은 저하되더라.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DHEA라는 호르몬, 그 계열 호르몬에 부담을 준다 했는데, DHEA 호르몬이라는 건 안티에이징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안티에이징이랑은 늙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음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늘 좋고 좀 늘 즐거운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좋지만 얼굴도 상당히 동안으로 잘 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50종 이상의 성호르몬을 생산하고 또 발신기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DHEA가 높을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막 생활하는 사람들이 동안이고, 이 동안인 그 안티에이징의 그 호르몬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장수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옥시토신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그러니까 어떤 가족은 암에 걸리고 막 싸우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려서 불행한 가족이 있고 행복한 가족이 있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아버지하고 계속 싸우고, 뭐 암의 원인이 당신이네 누구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주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선생님네 가족은 오히려 잘 뭉치고 선생님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족은 그 반대인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호르몬이 그러니까 서로 가족 간에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 만약에 뭐 암 환자가 길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더 즐거운 시간을, 즐거움의 농도가 높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또 사이 좋은 사람과의 접촉이 우리 옥시토신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구체적인 애정 표현을 하고 또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게 전부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즐거우면 옥시토신이 다 증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서 뭐 즐거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옥시토신이 증가되느냐, 그거는 연구 결과 증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커뮤니케이션 호르몬이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 배출이 되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즐거운 건 별로 가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옥시토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분비되는 것은 사람 대 사람 실질적인 교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단란한 식사나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이런 건 전부 좋은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또 낮에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는 교감신경이 위에 있고 밤에는 잘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낮과 밤의 진폭이 너무 큰 사람은 그 건강에 좋지 않더라, 빨리 늙더라,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율신경이 하루를 명확하게 밤과 낮을 나누는 것보다 비슷하게 낮에도 교감신경이 이만큼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이만큼 있고, 또 낮에도 부교감신경이 올라갔을 때도 있고,
교감신경이 올라갈 때 이게 비슷하게 가야 안티에이징, 늙지가 사람이 빨리 늙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낮에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고 하는 사람이 빨리 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높은 낮 시간에 뭐 직장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주 긴장이 된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자율신경 밸런스에 교감신경이 우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본인이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좋은 상태로 만들면 건강할 뿐 아니라 특히 체육을 하는 선수들,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은 이런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를 잘 맞춰줬을 때 좋은 성적을 내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뭐 운동선수뿐이겠어요? 우리 아이들 맨날 공부하라고 막 쥐를 쥐잡듯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풀어주고 적당히 즐거움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도 성적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밝고 활기차게 대화하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 암 환우들도 암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